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송지은입니다. 오랜만에 차이나 전기차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과 주요 종목들의 3분기 실적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중국 전기차 업계의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최근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 내 신에너지차 생산 및 판매 호조세로 인한 전기차 침투율 증가인데요. 정체 국면을 겪고 있는 전체 자동차 판매와는 달리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9월 중국 신에너지차의 생산량은 130.7만 대, 판매량은 128.7만 대로 전년 대비 각각 48.8%, 42.3% 증가했습니다. 올해 내내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계속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 2월을 제외하면 매월 작년과 재작년 수치를 모두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4분기가 계절적으로 성수기인 만큼 10월부터 판매량은 9월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831.6만 대, 832만 대로 역시 작년 대비 31.7%, 32.5%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는 올해 신에너지차 판매량 예상치를 기존 1150만 대에서 1200만 대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매 호조세를 보이면서 중국 내 전기차 침투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차 출시 판매량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은 7월 53%를 기록한 이후 10월에는 54%까지 상승하는 등 50%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역대급 판매를 기록한 배경에는 역시 이구환신 정책이 있습니다. 특히 7월 말 내수 진작 차원에서 대규모 설비와 소비재 교체를 유도하는 이구환신 보조금을 한층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때 적용되는 보조금은 10,000위안에서 20,000위안으로 총 2배가 된 바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중앙, 지방 정부와 각 기업별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일부 신에너지차 모델의 경우 최대 100,000위안까지 보조금을 타낼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자동차 교체 수요를 진작시키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0월 24일 기준 상무부가 집계한 이구환신 자동차 보조금 신청 건수는 총 157만 건에 달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뒤를 이어 각 지방정부에서도 줄줄이 이구환신 보조금 정책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보상 판매에 대한 연간 보조금 총액은 111억 9,800만 위안에 달했는데요. 그중 중앙기금이 64억 4천만 위안, 지방기금이 47억 5,8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산둥성이 6억 7,300만 위안으로 보조금 금액이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 광둥성이 6억 1,600만 위안, 허베이성이 4억 2,900만 위안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적극적인 정책 효과로 인해 전기차 판매는 견조할 것이라는 것이 중국 내부에서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급을 기록함에 따라 중국의 주요 배터리 금속 소비량의 지표가 되는 배터리 생산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자동차 배터리 혁신연합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 배터리 생산량은 111.3기가와트로 전월 대비 9.9%, 전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판매량 역시 103.9기가와트로 전월 대비 11.9%, 전년 대비 44.8%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사용량도 같이 증가했는데요. 니켈, 코발트, 망간의 양도 전월 대비 6.8% 증가한 47,000톤을 기록했고 리튬 이온 인산철의 사용량은 전년 대비 10.5%나 증가한 20만 톤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CATL이 이춘 리튬 공항에서의 생산량을 조절한다고 발표하는 등 감산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리튬 가격이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내 주요 종목들의 3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기업은 CATL입니다. CATL의 3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 매출은 전분기 대비 6%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 감소한 923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배터리 ASP가 하락한 것에서 기인한 바 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288억 위안으로 전 분기 예상치보다 9% 상회했는데요. 이는 첫째, 전분기 대비 높은 가동률, 둘째, 저렴한 원자재 비용 활용, 셋째, 제품 믹스 개선, 특히 하이엔드 향 매출 비중 증가 등의 요인 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순이익은 131억 위안으로 전분기 예상치인 130억 위안과 유사했습니다. 이는 리튬 가격 약세로 인한 리튬 광산 자산 약 40억 위안의 자산 상각이 큰 영향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인 나타남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은 CATL의 연간 순이익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첫 번째는 ESS 배터리 판매입니다. 중국과 해외 모두에서 ESS 배터리 판매 성장률이 전기차 배터리를 상회함에 따라 CATL은 2024년 배터리 출하량 전망을 4% 상향 조정했습니다. 효율적인 비용 관리, 신제품 출시로 인해 전기차 및 ESS 배터리 부문의 단위당 총이익을 4분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SS 수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중국 내 ESS 설치 용량의 3년 평균 성장률이 4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CATL 배터리 인도량의 3년 평균 성장률을 16%포인트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 해외 시장 확대입니다. CATL 고객 중에서는 중국 기업 외에도 테슬라,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진출한 시장에서도 영역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시장 확대를 차지하는 기업은 유럽의 경우 전기차 시장은 최근 성장은 더뎠지만 강화된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 2025년부터 전기차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CATL은 올해 독일 공장의 손익분기점 달성 목표를 재확인했고,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되는 헝가리 공장으로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비아디 역시 지난 10월 30일에 견조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매출은 2,01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고 전 분기 대비는 14.2%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아디의 분기 매출은 테슬라를 처음으로 넘어서며 글로벌 최대 전기차 기업이 되었는데요. 그룹 총마진은 21.9%로 전 분기 대비 3.2%포인트 상승했으며 차량당 총마진은 16.7% 증가하여 35,600위안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엔진 연료율이 글로벌 최고를 자랑하는 DM5.0 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풀체인지 모델 출시와 4세대 전기차 플랫폼 E4.0을 기반으로 한 신차 판매 호조세, 그리고 플랫폼 효율화로 인한 대당 ASP 상승 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아디 실적은 4분기에도 계속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10월에만 전기 승용차 18만 9,614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1만 912대를 판매해 총 50만 대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는 5개월 연속 경신된 최고점인데요.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와 언론에서는 이렇게 비아디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으로 비아디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지목했는데요. 비아디의 3분기 R&D 비용은 137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6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55.4%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대비해서도 작년 말 기준 6.6%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에도 2021년 이후 R&D 비중을 늘리고 영업 대비 기준 역시 역전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글로벌 채용 인원수가 9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R&D 인력 역시 11만 명 가까이 채용하면서 역대급 고용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R&D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비아디가 풍부한 R&D 연구를 통해 2025년 자율주행 기술 관련 중국 내 탑 티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당 20만 위안의 하이엔드 시장에서 단단한 입지를 가져가고 있는 리오토의 3분기 실적입니다. 리오토는 지난 3분기 총 15만 2,831대의 차량을 인도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4%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매출은 전년 대비 23.6% 증가한 429억 위안, 순이익은 전년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인 28억 위안을 기록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경영진이 별도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전기차 분야에 신규 진입한 기업으로는 최초로 누적 100만 대의 전기차를 인도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둘째로 자율주행, 스마트한 유저 경험을 위한 OTA 업데이트 6.4를 공개한 점. 셋째로
주요 판매 모델인 메가와 L6가 중국 CIASI에서 안전하다는 등급을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영진은 향후 4분기 리오토의 예상 자동차 인도 대수는 전년 대비 21.4%에서 29% 증가한 약 16만 대에서 17만 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은 전년 대비 3.5%에서 10% 증가한 432억 위안에서 459억 위안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1위, 글로벌 2위 자동차 유리 제조 기업이 보교 유리의 상분기 실적 역시 견조했는데요. 매출 성장 측면에 있어서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매출이 13%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증가하며 수익성이 개선되는데요.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증가로 인해 ASP 생승률은 9%로 회사가 애초에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6%에서 7%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원재재 가격 하락, 효율성 향상 등 역시 영업이익률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보교유리 관계자의 실적 콜 내용에서도 긍정적인 힌트를 여러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째로 생산설비 확장입니다. 기존 후진과 안희 지역의 생산설비 확대는 완공이 원래는 2026년 중반, 하반기 생산 시작으로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6개월 이상 앞당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설비 역시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진은 올해 말 완공 및 내년 초 생산을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는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입니다. 차량 썬루프에 사용되는 파노라마 유리부터 헤즈업 디스플레이 유리, 방열 및 코팅 유리, 에이다스 카메라 유리 등 5가지 주요 고부가가치 유리 제품의 매출 기여도가 각각 전분기 대비 최소 1%포인트에서 2%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025년 자동차 산업의 강력한 성장세와 함께 보교 유리도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올해에 이어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 및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통해 수익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 진출을 바탕으로 미국 공장 가동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최대 냉장고 및 공조 컨트롤 부품 제품 기업이자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 기업 저장 삼화 인텔리전스입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했는데 이는 테슬라의 이전 재고 감소로 인한 여파에서 기인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부진은 냉장 부품 매출이 9% 증가한 것으로 어느 정도 상쇄 효과를 보았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24년 4분기와 25년 회사 실적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 아우디, GM 등의 신모델 런칭에 힘입어 주문 증가가 기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테슬라의 로보택시, 로보밴, 옵티머스 등의 차세대 라인업은 3화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냉장 부품 역시 이고환신 정책,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부영 정책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자동화 솔루션의 대표 기업인 선전이노방스입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 92.1억 위안, 순이익 12.4억 위안으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으나 마진과 순이익은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는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에너지차 부문의 기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신에너지차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나 증가해 104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일반 자동화는 4% 증가, 스마트 엘리베이터는 오히려 6% 감소에 그쳤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태양광, 리튬 배터리 등의 재고가 고갈을 앞두고 있어 신에너지 관련 자동화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용 정책으로 엘리베이터 수주 역시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리튬 생산 기업인 천재리튬과 강북리튬의 3분기 실적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재리튬의 2024년 3분기 순손실은 4.96억 위안, YTD 누적 손실은 57억 위안을 기록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경쟁사인 강북리튬 역시 상분기 매출은 43.4억 위안, 순이익은 1.2억 위안을 기록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는데요. 3분기 공정가치 변동으로 3억 300만 위안의 순이익을 얻었지만 재고 감가상각 충당금 감소로 인해 1억 9천만 위안의 자산 손상 차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리튬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리튬 가격이 드디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의견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큰 규모의 리튬 광산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공급 과잉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지만,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의 리튬 가격으로 인해 2025년에도 생산 감축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생산 감축이 이어지면서 대장 기업에 대해서는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전기차 업계를 둘러싼 최신 이슈 및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내 주요 종목들의 3분기 실적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국 내 이구 환신 등의 정책으로 전기차 수요가 견조하게 증가한 것이 완성차 및 밸류체인 하단 기업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온기가 밸류체인 상단까지 전달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정책으로 인해 완성차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전망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여전히 밸류체인 극상단에 위치한 원자재 가격 반등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시장 내 의견이 분분하며 또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내 대중 무역 제재 강화 등의 이슈는 당분간 리스크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긴 시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3분기 실적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실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